리지쌤입니다. 저는 영어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휘문고 친구들 2명을 과외를 했었는데, 한 명은 국어를 말아먹고, 안타깝게 한 명은 이제 영어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3등급 맞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둘 다 이제 또 재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이 국어, 영어가 약간 좀 저희 학원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영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이번 입시는 좀 영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짧게 할 건데, 일단 저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아이들을 매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어차피 영어는 맥심이라고 한 번만 검색을 해주시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거. 네, 구독이요. 그거 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을 올리거든요. 매일 올려요. 그리고 매일 올리고 그 트리거를 드립니다.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고맙게 잘 봐주신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4회 수업을 했는데 지원생이 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쌤은 누구죠? 맥심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조땡 쌤이잖아요. 그분의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로지컬 마인드라는 쌤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저랑 또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달라 했더니, 공짜로는 못 준다. 형이니까 좀 달라. 해가지고 저희 학원생들은 이제 그분의 문제를, 내신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매일 공부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내신 문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거 2가지를 제가 약속을 드리고, 리지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리즈를 찍어줄 리즈 영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브랜드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요, 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격이 다른 영어, 차원이 다른 전문성입니다. 고등학생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제 그 구조를 분석을 하고 정말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세워서 그런 그 체계적이게 교육을 해야,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부터 내신을 통해서 수능까지 전부 다 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즈 영어로 완성하는 오늘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네, 정말 정보, 여기에 앉아 계신 게 이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강사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에 제가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일까요? 이런 부분 좀 블로그에다 칼럼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들 내신 관련된 총평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학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수능에 대한 경향성 6월, 9월 수능까지 전부 다 기사 나오잖아요. 우리 수능이 뭐 불수능이었다. 뭐 이렇게 수능 끝나면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의 초안을 제가 써서 진학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말 전문적인 그 기관에서도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만큼 제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이병헌 소장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뭐 유튜브 채널과 또 협약을 해서 또 스트리밍 방송도 많이 했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 교육 지식들, 그리고 영어 지식, 영어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소중한 이 수시기간, 한 번 찍히면 이제 바뀌지 않는 그 내신 등급을 정말 잘
내게 하려면 정말 전문가한테 여러분이 맡기셔야 되는데, 제가, 대치동에 정말 대형 학원에도 있었고, 정말 좋은 반들 많이 했고, 또 일반고들도 다수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죽전 고등관 영어 강사로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와주신 만큼 저는 그냥 저의 수업은 이래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정말 영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라도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식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블로그 칼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고등 영어랑 중등 영어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흔히 그냥 양이 많아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는 애초에 교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양만 많이 대비를 하면요, 어차피 성적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등 영어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세로형 어법이에요. 세로형 교육과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저희 중등 영어 그 범위 보면요, 어법이 한 중간고사에 딱 2개 들어가요. 뭐 언로 사역동사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딱 2개 알려주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식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좁은 범위이지만 정말 세부적인 부분까지 깊게, 어떨 때는 전치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등 영어 자체가 애초에 어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고등 영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 영어는 이제 어법 자체는 가로형이에요. 가로형이라는 건 전범위가 나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전범위가 한 문제에 모두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에 뭐 관계사만 모아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 문제에 관계사부터 명사절, 부사절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 대신에 그걸 깊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만, 딱 기본적인 영역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은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독해와 논리. 이게 독해라고 하면 구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 오히려 내신 대비하실 때는요, 그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해석지를 읽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빨리 오를 수 있어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요.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정식 강사님께서도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한글 해석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고등 영어에서는 해석이 되면, 어차피 해석은 저희가 해석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냐? 논리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의 한 30%가 어법이라면 나머지 구문 독해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에서 고등을 넘어올 때 그냥 겨울방학 특강으로 중등을 한 바퀴 더 돌리고 온다라고 하면요, 고등에서 딱 30%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70%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에서 구문만 한다. 그러면 또 이 논리에서 50%만, 한마디로 또 35%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30%, 35%, 35%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 영어. 직접적으로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그 내신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인데, 1, 2, 3, 4, 5번에 보면요, 여기는 형용사가 나오고 준동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나오고 뭐 제기대명사 이런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범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에 뭐 관계사 절만 5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범위를 섞어 놓은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한 문제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what이라는 게 명사절일 수도 있지만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y which라는 게 아이들이 눈으로 딱 보기에는 이거 관계대명사네 하고 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전치사와
간접 의문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이 접속사 같은 걸 보고 얘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관계사에 있는 건지 카테고리를 중학교 때는 정해줬다면 고등학교 때는 카테고리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이게 어떤 주제에 어떤 항목에 있는 건지부터 구별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 부분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여러 번을 돌려도 모르는 겁니다. 왜? 저희는 이미 목차라는 게 있는 걸로 공부를 하잖아요. 교재는 다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단원, 2단원, 3단원.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게 몇 단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영어답게 문법도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구문을 열심히 공부를 막 3번, 4번 이렇게 돌리고 천일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공부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공부한다고 해서 독해가 늘지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대시 있는데 이게 그 흔한 아이들이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애들한테 명접 대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문법적 관점이죠. 그러면은 그 구문을 좀 공부한 애들이 이래요. 목적어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는 삼형식 목적어절의 대절 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절의 문장인데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절 안에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라는 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주어 진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카테고리에서 배우는 거고요. 천일문에 가면. 대절은 명사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실제 모의고사 지문에서는요. 대절 안에 가주어 진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그 앞에 전치사 명사가 있는 요런 문장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나뉘어진 교재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 개념을 배워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고 점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여진 이거 실제 모의고사 문장입니다. 실제 모의고사 문장을 선별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실제 교재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저희는 이제 컨텐츠 팀이랑 이렇게 필요한 대절 안에 뭐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혼합 개념의 문제들을요, 이 난이도별로 다 나눠놨어요. 교재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배워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필수 구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 구문을 다양하게 조합한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많이 문장을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고등영어를 대비하실 때는 정말 고등영어는 중등 이제 T 벗으셔야 됩니다. 고등영어는요. 고등영어답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선다 문제풀이로 가셔야 돼요. 그 제목이 붙어있는 뭐 관계대명사 그런 단락이 붙어있는 문제풀이에서 벗어나셔서 전범위를 다루고 있고 이 위치만 보더라도 간접의문문인지 계속적 관계대명사인지 카테고리를 찾는 연습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구문과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가주어 진주어 백날 첫날 공부해도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가주어 진주어에 관계대명사까지 붙어있는 문장을 쓰라고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이 한 개념이 여러 개념이 섞인 문장으로 공부를 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책 많지 않아요. 네, 다양한 개념이 섞인 문법 구문책 이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 팀이 다 자체 제작해서 뭐 처음부터 가주어 진주어랑 대절을 섞어놓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대절만 있는 문장, 그 다음엔 대절에다가 가주어 진주어 섞인 문장, 그 다음엔 대절에다가 더비교급이라는 개념도 중딩 때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대절 안에도 들어와요. 그런 문장. 정말 다양한 케이스별로 100% 모의고사에만 추출해서
네,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커리큘럼 구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35% 비문학을 읽고 영어에서 국어 비문학이랑 또 영어 비문학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추상적인 글은 어떻게 다뤄내야 하는지 영어 모의고사가 딱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논리를 학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고요. 요 표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정말 엄선한 문장들로 엄선한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딱 필요한 것들만 네,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이 자체 교재입니다. 또 저희 서술형의 본바탕이라는 건 서술형 놓고 갈 수 없는데 사실 저희가 영작이라는 게요. 그냥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교에 딱 가면 내가 한 문장을 외웠는데 이 일부만 쓰라고 해서 또 틀려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동사 부분에 실수를 해서 막 수일치를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영작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의 본바탕은 제가 3년 전에 우리 컨텐츠 조교팀한테 말을 했어요. 야, 지금부터 3개년치에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그 기출문제를 최대한 모아올 수 있는 대로 모아와봐. 이렇게 했어요. 그땐 GPT도 안 쓰던 때여가지고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술형 문제만 다 골라서 제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왜 관계대명사랑 가주어 진주어랑 섞여 있는데 애들이 왜 힘들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연구를 하면서 실제 3개년치 수도권 서울 경기권 그 시험 문제로 구성해 놓은 정말 좋은 문제들만 뽑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별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네. 실제로 시판에 정말 좋은 교재들이 많지만요. 아이들이 딱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딱 핀포인트 된 교재는 사실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요거 골라 풀어, 요거 골라 풀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딱 골라서 필요한 것들만 해서 저희 학생들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필요한 것들만 딱 공부할 수 있게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수학할 수 있게 수학이랑 국어랑 이런 거 할 수 있게 제가 맨날 말하거든요. 빨리 영어 끝내고 수학하러 가. 입시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만 완전히 잘하고 수학이 무너지면 결국에 대학 못 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요. 네, 딱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구성해 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은요, 이제 12월 정규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월에는 정말 개념을 꼼꼼하게, 중등에서 고등이 넘어올 때, 징검다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징검다리에 대한 개념을 꼼꼼하게 배우고 갈 거고요. 그 구문 위주로 체화를 할 겁니다. 대절 안에 가주어, 진주어, 심지어 명사절 대단에 가정법이 들어오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를 하려면요, 그런 케이스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야 돼요. 최대한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볼 거고, 이때 놓친 친구들은 이제 1월 정규 때 들어와서 압축적으로라도 이때라도 정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압축적으로라도 개념을 배우고 구문 계속 보고 구문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 나눠서 문법 문제 푸는 스킬 배울 거고, 이 구문과 문법을 이용해서 서술형으로 어떻게 끌고 오는지 여기에서 1월에서는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월은 사실 좀 촉박합니다. 촉박하지만 어떡해요. 그래도 이때 들어오는 친구들도 해야겠죠. 뭐 이때부터 오면 정말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들어오시는 게 확률상 높다는 거죠. 저희 뭐 배송하면 수요일 도착 확률 뭐 80%, 목요일 도착률 9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 90% 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의 이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문, 문법, 서술, 독해 해서 내신을 위한 정말 총정리. 이때부터 들어온 친구들은요, 이때 가면은 누적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대치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인데, 저희는 9, 10, 11월 그 친구들이 이제 자사고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이라서 저랑 겨울에는 못 만나요.
그래서 9, 10, 11월에 하나고랑 상상고 대상으로 이 수업을 똑같이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게도 선생님 이 수업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정도 마무리 정도 때 되면 아이들이 느낍니다. 나 1등급 할 수 있겠다 라고 느낄 거예요. 네. 그만큼 딱 필요한 것들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시간이 영 안 돼서 정말 압축으로라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1월에 이제 1, 2월 페스트 특강이 있는데 웬만하면요. 이 빠른 특강보다는 저희 내신이라는 게 내신을 잘 보면 대학을 가고 대학이 이제 평생 남는 훈장 같은 거래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좀 정규반으로 시간을 투자할 만하지 않나. 페스트보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요거는 차선책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전 정말 정규반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정규는 이제 이렇게 시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정말 중요하죠. 이제 관리는 이제 학원에 오지 않는 날까지 저는 계속 밀착을 해서 계속 카톡을 합니다. 네, PDF로 단어 시험 매일매일 이렇게 단어 시험이나 아니면 매일 해석지나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나눠주고요. 그리고 학부모랑 학생 공통 발송입니다. 원래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학교 가족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아버지까지 있으면 4명 해가지고 단톡 저랑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가는 거나 이런 게 조금 관리가 그건 이제 내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내신이 아닌 그 정규 때는 이제 학부모랑 학생 공통 발송돼서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어떤 그 시험지를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 맨날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과제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이거 리포트를 분기별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표로 학습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학생이 구문에서는 어떻고 본문 숙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 제가 꼼꼼하게 관리해드리니까 겨울방학 때 정말 1등급 만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내신 1등급이 10%로 오른 게요.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냐면요. 구글에서도 너 똑똑하지만 너 1등급인 건 알겠지만 너 애플이랑 잘 맞으면 우리 과 올 필요 없어. 애플 가야지. 구글 오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도 똑같습니다. 1등급인 건 알겠지만 너가 심리학과에 맞으면 심리학과 가야지. 왜 우리 학과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걸 어디서 표현하는 거냐면 수행평가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행평가나 생기부에서. 근데 그 생기부에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제가 뷔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뷔페에서도 그 다양한 한식, 양식, 중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식으로 가고 싶으면 중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행평가도 골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행평가를 골라서 해야 되는 뷔페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내신입니다. 이 10%가 보장이 안 되면 1등급 안으로 못 들어오면 수행평가에도 의미가 없고요. 대신 1등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을 확보하면 이제는 수행평가 싸움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힘쓰라고 기준이 낮아진 거니까요. 이 내용 너무 짧았잖아요. 저희 그 브로셔 뒤편에 넘어가 보시면요. 오른쪽에 춘식이 붙어 있는 건 제 카카오톡입니다. 네, 춘식이 붙어있는 건 제 카카오톡이어서 거기 QR 찍으시면 저희 개인 카카오톡 바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많이 문의 주세요. 제가 입시 관련된 걸로도 정말 많이 문의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제 블로그랑 유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정말 교육 칼럼 정말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10학번, 그러니까 10년생, 또 11년생들을 위한 칼럼 그러니까 저희 자녀에 맞는 연생으로 들어가셔서 입학 지식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최대한 저희 아이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좋은 관리 받을 수 있게 정말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수업 시간에 뵙기를 정말 희망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제가 힘을 다 얻고 가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